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HLB 600% 급등 신화 과연 재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과거에 항암제 이슈로 저가 대비해서 엄청난 폭등세를 보여줬었던 이 HLB가 최근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세에서 잠시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그럼 이 눌림목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우리 다시 출발 시기는 언제인지,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이런 상승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종 목표가는 얼마까지 봐야 되는지 상세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나씩 하나씩 드리기 위해서 영상 준비했고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요, 기존 여러분들께서 뭐 HLB에 대한 영상을 보신 이야기하고는 좀 많이 다르실 겁니다. 차트를 가지고 수급이 어쩌고 외국인이 샀고 개인이 샀고 어쩌고 저쩌고 공매도가 얼마나 떨어지고에 대한 이야기, 요런 이야기들은 이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색다른 관점에서 이 HLB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 100% 정답이 아니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에 좀 더 도움이 되시고자 하는 이야기들과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지켜 나가시고 불려 나가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HLB라는 이 주식은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알고 계시다시피 백신,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슈고요. 이제 베트남에 있는 기업에서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승인되나 이제 코로나 백신 이름이고요. 이것에 대한 지금 현재 이 HLB는 판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항암 HLB 리보세라닙 폐암 임상에서 세계 폐암의 구두 발표한다. 이제 과거에 엄청난 600% 이상의 상승세를 불러왔었던 바로 재료인 리보세라닙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상 실험은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 HLB가 급등한 데에는 저는 바로 이 나노코박스 코로나 백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HLB 생명과학, HLB 파워, HLB 제약, HLB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기업들이 있고요. 이들 중에서 HLB는 나노코박스하고 글로벌 권리 인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음, 그래서 권리를 인수했는데 베트남과 인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수출할 수 있을 만한 권리를 인수했다. 라고 여러분들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나노코박스를 이 협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나노코박스가 완벽하게 완성된 치료제라기보다는 지금 임상 현재 3상을 앞두고 있는 임상 3상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백신이라는 점입니다. 거의 임상 이상까지 진행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효능에 대한 부분이 입증이 어느 정도 데이터 자료로 있다라는 거고 3상까지에서는 사람에게 지금 접종을 시켰을 때 큰 문제가 부작용이 엄청나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보통 3상에서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3상 이 3상을 거쳐서 결국엔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가 굉장히 이 HLB에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일정을 한번 찾아보시면 베트남의 보건부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현재 상태의 첫 번째 일정이고요. 보건부로부터 일정 승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화이자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긴급 사용 승인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정식 승인이 났는데 요것도 나노코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긴급 사용 승인을 먼저 해놓고 접종을 시키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정식 승인을 취소하기 때문에 보통 뭐 그렇게 될 일은 많이 없겠지만 일단은 긴급 사용 승인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7월 보건기구 WHO에 백신 샘플을 제출한 나노제는 임상 3상이 완료되는 대로 WHO의 사용 승인을 위한 절차도 시도될 계획이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보실 거예요. 확인되셨죠? 이러한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HLB라는 주가가 급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건부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승인을 받는다가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전고점을 넘어선 큰 파동이 나오는 것도 정말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최근에 화이자의 매출 실적들을 바라봤을 때에는 정말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긴급 사용 승인, 보건부로부터의 긴급 사용 승인 같은 경우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저는 결국 이 HRB한테 가장 중요한 건 세계보건기구에서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보셨듯이
이 HLB가 가져온 게 바로 뭐냐면 어떤 판권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 임상 3상에서 질 진행하고 있는 나노코박스가 베트남과 인도 등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로 유통하는 과정의 권리를 바로 HLB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 세계적으로 수출해야 되는 거죠. 베트남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한국에서 이것을 허용되기에는 사람 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 인식이 좋지는 않겠죠. 그러면 화이자를 이기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국의 화이자를 비교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럼 이 미국의 화이자에 범접할 만한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WHO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 이 HLB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뭐 보건당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도 물론 기대감이 있고 좋겠지만 실제 매출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WHO의 승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WHO에 대한 이슈가 저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트럼프 정권 때 WHO의 자금 지원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미국은 2천억이 넘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WHO에 복귀하게 되는 모습이었죠. 즉 미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이 WHO에 자금을 대고 있는 자금이 거의 1, 2위를 중국과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은 어떤 국가입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백신을 만들어내서 양산해서 가장 많은 백신 생산을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신이라는 것을요, 단순하게 접종을 하는 것, 접종으로 자국의 국민들에게 접종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바로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6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이 4일부터 코로나 백신 3개와 나눈다라는 기사입니다. 말 보기에는 굉장히 나누는 것처럼 엄청나게 기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두에게 평등에 전부 다 나눠줄 것처럼 천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백신은 골고루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지지는 않았습니다. 즉 백신의 무기함으로 인해서 말을 잘 듣는 국가들은 백신을 주고 말을 잘 듣지 않는 국가들은 백신을 안 주는 아예 안 주기보다는 늦게 주는 구조를 가져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신의 무기화가 이루어지게 됐고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신 미국의 친미 성향을 보이는 국가들을 포섭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무엇을 결국 노리는 거냐면 바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든 시진핑과 7개월 만에 통화를 했다. 경쟁이 충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굉장히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놨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행동들을 보시면요. 첫 번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주둔을 빠졌죠. 미군 주둔을 철수시켰습니다. 철수시킴으로 인해서 이 아프가니스탄은 바로 누구 탈레반이 자리 잡게 되고요. 이 탈레반이라는 이 무장 단체는요, 무장 단체죠. 거의 뭐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왔던 무장 단체인데 이 무장 단체하고 중국의 왼쪽 상단에 있는 소수민족하고 바로 종교적 성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 소수민족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독립을 원해왔었기 때문에 탈레반하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탈레반하고 함께 지금 현재 독립을 꿈꾸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고요.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지역이 막히게 되면서 이 바로 중동 지역과 이어지는데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 석탄 가격이 상승을 통해서 뭐 중국의 화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석탄이 15일치밖에 안 남았다라는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사실상 중동 지역이 가로막히게 되면서 이 석탄의 조달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가격 상승만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통 과정을 막아버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바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 전략을 취하고 있냐면 지금 당장 중동 지역하고 중국하고 라인을 막아버린 이후에 바로 노리고 있는 것이 인도는 이미 친미 국가이기 때문에 제껴버리고요. 바로 중국의 아래쪽을 보고 있습니다. 바라보시면 왕이 인도 태평양 전략 맞서서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죠. 인도 태평양 지역. 정확히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책을 펼치자 지금 현재 중국도 그에 맞서서 전략을 펼치고 있는 모습.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엄청난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 엄청난 갈등이 진행되면서 누군 이 동남아 지역에서는 선택을 하게 되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중국 편에 설지 아니면 미국 편에 설지 친미가 될지 친중이 될지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지금 실제 이에 따른 영향이 백신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것은 대표적인 동남아 지역 국가들입니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입니다. 20%, 20%, 18%, 62%의 엄청난 접종률을 현재 보이고 있는 현재 측면과 좀 다르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8.6%의 굉장히 낮은 지금 현재 접종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안 나눠줬기 때문이겠죠. 필리핀 화이자 백신 계약했고 시노백 불신이 확산되면서 태국도 화이자 부스터샷을 맞고 있고 중국산 물백신 논란에 지금 현재 중국산 백신을 맞지 않고 동남아 화이자 모더나 접종을 늘리고 있는 현재 한편에서 화이자 이제 막 8월 달이죠. 화이자 백신 200만 도스 추가로 구매 필요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무기로서 현재 활용되고 있고 미중 환율 전쟁의 핵심으로서 작용되는 중요하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던 중동 이 그 동남아 지역에 만약에 이 베트남의 백신이 WHO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미국은 WHO의 1, 2위를 다투는 엄청난 자금을 대고 있는 국가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베트남 보건당국의 긴급 사용 승인까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겠지만 지금 현재 국제 정세를 봤을 때에는 WHO까지 통과하기에는 단기간에 기대감이 있으면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만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보건 당국이 통과를 통해서 주가 상승이 시작하는 타이밍에 물론 WHO도 통과될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겠죠. 기대감이 있겠죠. 그럼 상승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분할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베트남 보건당국 긴급 사용 승인 나오고 나서 마지막 상승의 분할 매도 WHO에 대한 통과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을 할 때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HLB가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현재 타이밍에 버티고 계신 분들은 다음 상승 때는 꼭 파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항상 투자를 이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많이 먹는다라는 관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피해갈 것인지 상세하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간단히만 아셔도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실제 제가 이러한 분석이 100%다 무조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실제 여러분들께 제가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한 조언을 정확하게 해드리면서 관련 종목들이 3, 40%, 50% 급등, 일진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저가 대비해서 최종적으로 7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다는 거 여러분께 직접 확인하셨을 겁니다. 예, 지금 미중 갈등이 현재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흐름세까지 함께 생각하시면서 현재 이 나노코 박스에 대한 이슈를 한번 지켜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 HLB라는 주식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렸었던 사람이에요. 9월달 항암 이슈에 대한 이슈도 있고 지금 종양학회도 물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슈도 있게 되면서 HLB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그 전까지 좋은 자리에선 좋은 추천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다음 상승 때 꼭 분할 매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꼭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매도하시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도 변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HLB나 하나의 재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재료도 있어요? 이 항암 백신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좀 이슈도 있죠.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재료도 있기 때문에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좀 이것은 양해 부탁드려요.
항암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주가 변동은 좀 변할 수 있겠지만 일단 당장에 최근에 주가를 움직였었던 것들은 어떤 이슈로 바로 백신, 나노코박스라는 재료로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최근 증시는 굉장히 어려운 증시 상황입니다. 제가 그전에 이재린의 상한가 랠리 바로 아래 보시면 2021년도 투자자 필수 시청 영상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중장기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상승 시장에서 잘 올라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뭐 그 이외에 뭐 관련된 대표적인 대기업들 LG화학, 삼성 SDI 이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중소형 테마 추성 종목들이 잘 올라가는 시장이다라는 말씀드렸고 실제 그것이 최근 적중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저는 작은 테마성 종목들을 계속해서 추천해 드렸었고요. 실제 제가 HLB라는 종목을 분할 매도를 하면서 이 투자 자금을 리비안 관련 종목에 찍으라는 말씀을 과거에 드린 바 있었죠. 실제 이때 당시 2021년도 8월 29일 날짜로 이슈가 나오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말씀해 드리면서 이 종목들을 추천해 드렸었습니다. 31일 그리고 9월 1일 날 대원화성 굉장히 강조해 드렸고 아침 시황 글에서도 굉장히 계속해서 주목하시라라는 말씀에서 리비안 관련 종목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관련 종목들을 말씀해 드렸고 추천해 드렸었죠. 그리고 대원화성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제가 추천드린 다음부터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84%나 급등했고요. 에코캡 에코캡 같은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서 6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는 걸 여러분들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충분히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항상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전략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식시장에는 100%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충분히 욕심만 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노력하고 공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손실은 있을 수 있고 물릴 수도 있고 100%는 없지만 현재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시황이라든가 추천 종목들의 확률이 85%는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스스로 투자를 하셨을 때 85% 이상의 승률이 나오시는 분들은 혼자 하셔도 괜찮겠지만 내가 혼자서 나는 이것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높은 승률을 보일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이제 상한가에 대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죠. 100% 무료로서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과 그리고 시황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최고의 종목을 이 어플리케이션에 공개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뭐 저도 우선순위에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진 못합니다만은 적어도 시황에 대한 큰 그림과 적어도 욕심 없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말씀해드리고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하시면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받으신다고 해서 막대한 수익, 엄청난 수익, 뭐 85% 승리라고 해서 무조건 계좌 수익 이런 말씀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적어도 저는 이것 하나는 꼭 얻어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제대로 된 투자 관점은 얻어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승률을 내시기 위한 제대로 된 분석을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가 무료 추천주를 그냥 주고 말겠다라는 이야기들로 굉장히 많겠죠. 뭐 실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좋아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계좌는 바뀌진 않습니다. 제대로 된 추천 종목 하나보다 정말 추천 종목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방법들을 경험들을 얻어 나가시기 위해서 이제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에서 도움을 받아가시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서 우리가 주식 제대로 투자해서 제대로 된 수익 얻어가자라는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하락시장 정확하게 맞춰 드렸죠, 여러분들. 하락시장에 맞춰서 테마 종목들만 급등하는 거 보셨죠? 최근에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박살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께서 부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밀릴 거예요. 카카오 계속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11월에서 12월쯤 저점을 잡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께서 그냥 몸 모르고 아무 소리나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해 드렸던 이 투자자 필수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분명히 생각이 바뀌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이야기를 이미 8월 달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드렸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실제 이 하락도 피하고 요 하락도 피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현금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락 시장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던 전략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저도 확실할 거라고 말씀드리진 못합니다. 제가 뭐 천재도 아니고 그런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아는 만큼은 거짓되지 않게 여러분들께 항상 영상에 대해서 전략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 투자해야 될 만한 종목들까지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연구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못 얻어가셔서 아쉬워요. 그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하락을 피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다음 종목 제대로 공략해서 종목들 찍어 봐야겠죠?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 다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HLB라는 종목을 요청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어플리케이션에 댓글로 비밀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HLB에 대한 영상을 한 번 더 찍었습니다. 무릎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좋은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응원이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